떴다 벤빈 견정국입니다. 오늘도 한국 소식 몇 개 준비했습니다. 통합과 관련해서 괌에서 생긴 일, 그리고 대한항공의 343 배열 취소 문제를 합병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무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사고조사위원회가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조종사가 엔진 스위치를 껐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모았습니다. 이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벤빈의 이륙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괌에서 생긴 일입니다. 정말 괌에서요, 황당하고 우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이 운항을 중단을 하는 반면에 대한항공을 비롯한 대한항공 계열의 항공사들,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등등은 공급석을 유지를 하거나 또는 증편을 하거나 하는 다소 황당한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항공사는 공급을 늘리는 반면에 어떤 항공사는 운항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진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합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위가 2020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조건부로 승인을 하면서 독점에 우려되는 40여 개 노선을 지정을 했고, 이 노선에 관해서는 2019년에 공급석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괌도 이 조건에 따르는 노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들은 2019년에 공급석 캐파만큼을 통합 이후에도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선이 장사가 잘 되면 공급석 늘리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괌이 예전의 괌이 아닙니다. 환율이 많이 뛰다 보니까 괌의 매력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괌의 어떤 리조트 시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 보니까 이 노후화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또 태풍을 맞으면서 많은 부분이 이제 파괴가 됐던 것이고, 가족 여행객들에게 사람을 받은 이유가 거기 아울렛이 있었는데, 아울렛의 아동복과 그리고 한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브랜드 가격이 매우 쌌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쇼핑몰이 온라인이 너무 잘 있다 보니까 괌에 갈 돈이면 차라리 동남아 가서 조금 더 호화롭게 지내보자라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괌의 인기가 많이 사그라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괌 정부 공식 자료에 보면요, 1월부터 6월까지 기준으로 2019년에 괌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가 35만 명이, 지난해에는 20만 명 수준으로 주었다가 올해 괌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는 16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급석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대한항공의 경우에만 말씀을 드려보면 2019년에 명확하게 몇 석을 공급했다라는 자료는 없어서 제가 투입된 항공기랑 운항 횟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2019년 8월에 대한항공은 주중을 기준으로 얼추 만석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주간편은요, 정확하게 1478석을 공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2019년 수준을 대한항공이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기준 캐파가 8400석 정도예요. 대한항공이 줄어든 수요에 맞게끔 공급석도 줄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25년 통합 이후에는 그 공급석을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다시 만석 이상으로 2019년 기준에 맞춰서 공급석을 투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정말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수요가 떨어지면 공급을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티웨이항공이나 제주항공이 여기서 운항을 잠시 중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2019년 수준을 맞춰야 된다는 공정위의 조건 때문에 대한항공 계열사들은 공급석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처음부터 황당한 것은 조만간에 에어서울이나 에어부산이 다시 증편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요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증편을 한대요. 공급이 늘어나는데 수요가 없다 하면 항공사들은 가격을 대폭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마냥 소비자들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항공사들은 괌에서 본 손해만큼을 다른 노선에서 거두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대한항공은 2019년에 괌에서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장담하는데 올해 괌 노선 대한항공 적자예요. 에어부산이든 에어서울이 늘리기 시작하면 또 가격은 낮아질 텐데 이 적자 폭이 계속 커질 거고, 커진다고 해도 공급을 유지해야 되니까 정말 울며 겨자 먹기라는 말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그런 노선이 아닐까 합니다. 이게 항공사들에게 날아든 통합 청구서예요. 대한항공이 낮은 가격으로 운임을 낮춰가지고 다른 LCC들을 쫓아낸 다음에 다시 가격을 올리는 행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영국 노선을만 봐도요, 원래는 버진 애틀랜틱에게 운수권을 좀 주기로 했었는데 버진 애틀랜틱 취항 안 하고 있잖아요. 취항 안 하고 있다는 핑계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 독점 체제로 계속 좀 날고 있습니다. 합병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이유로 하면 오랫동안 징계를 빼면서 여기서 최대한 수익을 대한항공은 낼 겁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소비자들은 구워 삶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항공권 가격이 뭐 쌀값이나 우유값이나 이런 과자값처럼 매일매일 쓰는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는지 안 오르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민감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둔하다고. 금리적인 시장의 개입에 따른 소비자들의 효용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모른 채로 넘어가. 이게 진짜 무서울 거예요, 사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OE777의 343 배열을 대한항공이 도입하려다 취소한 문제도 합병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343 배열을 왜 취소를 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병을 시켜줬더니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것만 하네. 그런데 너네 합병할 때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잖아. 이 마법의 문장이 앞으로 대한항공을 오랫동안 따라다닐 꼬리표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합병이 안 됐다면 대한항공이 343 대여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이 기업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냐? 라는 여론이 더 힘을 받았을 겁니다. 규제 당국, 정부는 이 어떤 여론의 이런 동향을 보고서 기업들을 분명히 압박을 할 거고요. 대한항공이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사사건건 통합과 열보지어서 해석이 되면 기업의 관리성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문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것은 대한항공이 감수하겠다고 했던 문제고 안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분명히 343 배열이 취소됨으로 해서 대한항공은 아마도 수백억 원의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보잉 777 한 대는 비즈니스석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으로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343 배열의 새로운 좌석을 장착을 했죠. 이 말은 뭐냐면 나머지 비행기도 그렇게 할 거였고 이미 항공기 좌석 제작사들이랑은 사전에 이렇게 바꾸기로 다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취소했단 말이에요. 아마 위약금을 내던가 아니면 기존에 주문했던 좌석을 뭐 다 받아와서 창고에 넣어놓던가 할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문제는 사실 대한항공이 하고 있는 333 시트 생산이 잘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343 배열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이미 다른 항공사들도 보잉 777의 경우에는 343 배열을 진행하고 있거나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대세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항공기 제작사 입장에서는 343 배열 시트를 집중적으로 생산하지 333 시트 생산은 안 한다는 의미. 이미 단종됐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333 이 시트를 계속 유지를 할 거라면 이거 바꾸고 싶어 눈뻑겁니다. 뭐 누런색 시트 쓰겠죠. 계속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피해를 보는 부분이에요. 바꾸지 않음으로 해서. 그다음에 사실 이 좌석을 바꾸는 게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요. IFE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플라이트 엔터테인먼트. 일단 디스플레이 앞에 좌석이 달려있는 디스플레이인데 항공기는 IFE가 단일 소프트웨어, 단일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항공기 안에는 디스플레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단 한 개밖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좌석별로 모니터 사이즈는 달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다 또 동일합니다. 비즈니스든 이코노미든. 333 시트의 IFE는 구식이야. 너무 오래된 소프트웨어고 새로 바꾸려는 프리미엄 이코노미나 비즈니스는 쉽게 말해서 신형이에요. 일각에서는 비즈니스랑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은 그대로 개조를 하고 333 시트, 과거의 구형 시트는 그대로 두고 운행을 할 것이다 라면 예측을 해놨지만 이렇게 되면 두 개가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어느 한쪽은 디스플레이를 못 켜고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전체 시트를 최신형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대로 그냥 가거나 이 방법밖에는 사실상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대한항공에도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알고 있냐 했던 다양한 문제가 있는 건 안다 자기네들도.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343 배열 추진 계획이 전면 취소됐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말 자체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 말이죠. 통합 하나가 이렇게 누구 하나 웃지 못하는 결과를 계속 발생을 할 거예요. 이해정이 개입을 함에 따른 부작용은 항공사를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무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된 사조위 발표에 관한 내용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두 달 전에 사조위의 성급한 엔진 관련 조사를 비판하는 영상을 하나 올렸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당시 영상은 사조위가 명확하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다 보니까 오해와 왜곡이 있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한 것인데, 아무튼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조종사가 우측 엔진 전력 잠시, 그러니까 ADG를 조종사가 껐다라는 이 표현이었는데, 조종사가 껐다라는 말만 들으면 조종사가 실수를 한 게 맞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네라고 대번에 생각했던 수밖에 없고, 저는 사실 매우 궁금했던 게 조종사가 껐다고? 그럼 도대체 왜 끈 거지? 어떤 맥락에서 끈 건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명확하게 발표되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참 말씀드리지 못했던 거는 이제 와서 좀 말씀해드리면, 당시 사조위의 판단은 뭐냐면 IDG가 꺼지는 이유는 크게 두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종사가 스위치를 열고 껐거나, 또 하나는 IDG 자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자동적으로 차단이 됐거나, 또 하나는 일각에서는 이 IDG를 돌리는 윤활유의 온도가 높게 올라가면 자동으로 차단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계신데, 정확하게는 이게 자동으로 윤활유 온도가 올라가면 IDG가 차단된다, 이게 아니고, 윤활유가 올라가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경고등이 켜지는 겁니다. 끄라고. 그러면 경고등이 켜지면 조종사가 그거를 끄는 거예요. 제가 이제 논문 같은 거나 발표 자료들을 찾아보면 과전륜이 주파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IDG가 내부적으로 작동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기계적인 결함 자체가 있어가지고 IDG가 꺼지는 문제도 있다라고 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조위는 IDG 온도는 크게 문제가 된 것 같지 않아. IDG 자체는 자동으로 꺼지고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상쇄시켜. 그럼 남은 가능성은 뭐야? 조종사가 꺼내냐 요구였어. 그래서 조종사가 껐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도대체 왜 껐으면, 어떤 정황에서 껐으면 요게 나와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는, 이 비공개 회의에서 또 이런 징타가 나오니까 사조위는 계속 조사 중인 거래요. 본론이 안 나온 문제를 갖고 성급하게 발표를 했던 거야. 실제로 비공개 회의에서 이거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죄송하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공개 회의에서 YDG 내부에 자체적인 결함이 없는지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해. IDG 자체 내부적인 결함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게 꺼질 수도 있다는 게 이미 전문가들 알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조종사가 껐다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진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진실은 먼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섣부른 발표가 진짜 또 다른 오해를 만들고 이게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니까. 참사를 키운 것과 참사의 원인은 구분을 좀 잘해야 돼. 윤덕 문제도 사조위가 둔덕이 있고 없고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시뮬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를 한다 그래요. 자, 오늘 변뱅에서는 한국 소식도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변뱅을 준비할 때 항공 이슈를 통해서 다양한 시사점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양한 관점에 관한 이야기,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을 보여드리고 많은 생각과 수기의 과정, 토의의 과정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정말 더 많은 관점들이 공유되면 조금씩이나마 더 발전을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변뱅은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